안녕하세요. 민노프입니다. 자, TV 똥덩이 이제 앞서서 2부에서까지 이야기했던 이야기죠. 이유를 바탕으로 이유를 내가 깨달았을 때 네, 이때가 가장 공부가 확실하게 되고 가장 이 기억력이 오래 갈 수 있도록 두뇌가 정보를 붙들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질문을 한 사람이 핵심이에요. 질문. 누가 있을까요? 답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스스로 질문을 했다는 거죠. 네. 내가 질문을 했고 내가 깨달았을 때 이때가 공부가 가장 확실한 거예요. 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질문의 역할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게 전구예요. 네, 전구. 그리고 전구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의 다른 개념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정보를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개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질문만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부터는 말 그대로 이거를 막 돌려가면서 찾아야 돼요. 이 선을 이쪽으로 보냈다가도 되고 이쪽으로 보냈다가도 해 가지고 이거를 연결을 해요. 자, 그런데 앞서서 이야기한 그 깨달음 있죠? 예. 요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연의 일치가 많아요. 제가 앞서서 위스키 얘기를 했죠. 위스키 온 더 원. 위스키 얼음을 담고 위스키를 담아서 마시려고 했는데 주변에 물방울이 맺히다 보니까 이거를 비와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내가 위스키를 마시면서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비와 연결이 가능했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했잖아요. 그죠? 예. 바로 이겁니다. 이제 뭐 제가 요렇게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이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실제로 계속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연결고를 만들고 가면서 기억력을 늘려가면서 폭발적으로 늘려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부 방법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인제 할 텐데요. 자, 고거에 앞서서 요번 요 3부 인제 요거 저희 마무리를 지으는 내용에서는 제가 인제 뭐 어디에서 마무리를 지을 거냐면 학교 공부를 이거를 한번 보세요. 내가 이렇게 스스로 찾아서 이렇게 가려고 하면 이거는 우연의 일치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이 엄청나게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저희 속도를 높여주는 방향이 뭐가 있냐면은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일부에서 이야기했던 마이클 샌델 하버드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하는 방법. 학생들에게 놓고 서로 이유를 끌어내게 만들어 가지고 서로 그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던짐으로써 학생들이 끌어내게 만드는 것. 바로 이 방법이 여기에 해당해요. 그게 뭐냐면은 우연의 일치를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이제는 능동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여기에서 능동적으로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깨달으면 가장 확실하지만 이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스승이라는 사람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이거를 찾아가게끔 유도하는 것. 그래서 학교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 지식을 개념화 시켜가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그 얘기는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진 않을게요. 어쨌든 기억력을 폭발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스승을 만나야 되는데 스승이 이건 이거다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이클 샌델처럼 질문을 해 가지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 이건 이러이러한데 그럼 너는 또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이러이러했을 땐 너는 어떻게 얘기할래?"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사람. 그게 뭐냐면 개념 자체를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유도하는 것. 유도를 통해서 질문으로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유도해서 유도해서 그 이유를 찾아가도록 이유를 스스로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을
여러분들은 만약에 학교든지 어디서든지 딱 이런 사람을 저희 만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석사 때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그분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인제 이게 공부라는 게 저렇게 보는 면도 있구나. 왜냐면 다른 교수님들은 심지어 어떠냐면은 교재를 영어 교재니까 영어 교재를 읽고 우리 보고 해석하고 읽고 해석하고 이게 수업이고 어떤 교수님은 아예 수업도 안 들어와요. 근데 제 석사 때 지도 교수님은 수업 시간을 꽉 채워가면서 말 그대로 질문해 가면서 연결고리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가르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이클 샌델과 같은 교수를 만나면 무조건 그 수업 들어가서 배워라. 그때 배우는 거는 뭐를 그 사람을 통해서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과정을 어떻게 쌓아가는 이유를 통해서 그 개념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어떤 질문을 통해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배우는 실제 공부 방법을 배우는 거를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배우고 나면 다른 공부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학생들일 때 저는 이야기를 하고 물론 그래요. 일반 사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도 세미나나 이런 거를 들을 때 그런 데를 찾아가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 가르치는 것이라면. 예.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하버드 가야 돼요. 또 진짜 우연치 않게 그런 스승을 만나야 돼요. 저처럼. 예. 근데 그런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바로 여기에서 오는 딜레마가 특히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래요. 사회생활하는 일반인들도 그 프로젝트나 이런 거를 할 때 딱 하면은 이게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가르쳐 주는 거에만 매달리면 안 되는데 내가 뭐를 할 줄 모르는 것. 바로 이런 상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공부하는 팁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뭐냐? 내가 책을 읽을 때요. 이제 특히 교과서든 뭐든 이렇게 있을 때 책에 어떤 한 단락이 있잖아요. 단락이 맞나요? 패러그래프. 패러그래프를 단락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읽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요약하고 요약하고 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고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실제 공부 방법 들어가면 관찰하는 거나 이런 거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다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여기서는 제가 그 내용 빼놓을게요. 네. 그, 제, 그 얘기는 빼고 어쨌든 요약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어떻게 글을 읽으면서 요약을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건 실제 공부 방법에 들어가는 거니까 빼고요. 일단 요약을 하고 핵심이 뭔지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냐면 이 요약한 거를 질문으로 바꿔야 돼요. 질문으로 바꾸는데 아무 질문이나 되는 게 아니라 왜 또는 어떻게 뭐 이것도 질문을 분석하는 방법 이것도 공부에 들어가면은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 다루게 되는데 왜 어떻게라는 특히 이유를 묻는 질문을 해야 돼요. 자, 이유를 묻는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유를 묻는 질문을 던지고 나면 다음번에 읽을 때 그 다음에 이 이유를 찾는 질문을 내가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는지 읽으면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임진왜란은 언제 일어났지? 몇 년도에? 그럼 왜 이 연도에 일어났지?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그러다가 답이 나왔는데, 그래, 요맘때쯤 일본에서 상황은 이러이러하다더라. 그러면 또 질문을 해요. 그럼 왜 일본 상황이 이러이러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잠깐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지만 보통 역사든 뭐든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과거부터 현재로 이렇게 쭉 나오죠. 실제로는 거꾸로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금 있는 거를 바탕으로 질문을 통해서 과거에 왜, 과거에 왜, 과거에 왜, 과거에 왜, 그래서 그 바탕으로 끌고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해도 똑같아요. 지금 얘기를 하면 제 자연 선택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 과학을 이야기를 할 때 이거는 제가
광고가 아직 안 나왔는데 광고가 나오면은 아마 이제 보여드릴 수 있을 건데 이게 제가 이제 작년에 해서 그 강의하는 강의하는 게 요번에 자연과학을 가지고 하는데 뭐죠? 이 블랙홀에 대한 이론이라든가 뭐 제 빅뱅 이론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인제 거기서 그런 데서 인제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하게 여기서는 하지는 않겠는데 여기서는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연 선택설은 어디서 나온 파생이 된 거냐면은 진화론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인제 어떻게 보면 진화론을 배우고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실제로 공부를 할 때는 자연 선택설을 배우고 이걸 정리한 다음에 질문을 하고 이 질문을 통해서 그전에 나왔던 이론을 찾고 그래 가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거꾸로 진화론이 왜 나왔는지 이런 이론까지 계속 찾아서 뒤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할 수 있죠? 내가 할 수 있어요. 뭘 가지고 할 수 있죠? 책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그 정보들. 근데 인터넷 정보는 저는 사실상 좀 그 전문 서적이나 이런 게 아니면은 그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오류가 너무 많아요. 개인 그 블로그나 이런 것들 보면 오류가 뭐 보다 보면 비논리적인 것 그리고 이 컨스피러시라 그러죠. 이 음모론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인제 그런 거가 아니라 그 이 학술 서적이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할 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찾아 들어가는 그 공부 방법을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글 읽는 것도 그렇고 학교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기억 속에 오래 남겨가면서 할 수 있어요. 왜? 여기서 핵심은 질문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읽고 정리하고 이걸 정리하고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왜 이유를 묻는 질문을 하고 이유를 묻는 질문이 꼭 왜라는 질문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저는 이유를 묻는 질문이라고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렇게 하고 그 질문으로 그다음에 답이 있는지를 찾아가고 그래서 교과서를 읽어가면서도 실제로 그 내용들을 찾다 보면 왜라는 질문은 나를 내 두뇌를 이렇게 흥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찾아갈 수 있도록 계속 자극을 하는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인제 그 공부를 하시는 게 요거를 인제 학교 공부에도 적용할 수 있고 그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그 앉아 있을 때 배운 것들을 질문으로 바꾸는 그런 연습을 계속하면 공부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두뇌에서 그 기억하는 정보의 양이 아마 확실히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질문을 가지고 이유를 찾는 질문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학교 공부하는 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요. 예 저는 인제 다음번에 이것보다 또 한 단계 발달한 예 완전히 인제 두뇌 자체를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두뇌에 딱딱딱딱 집어넣어 가지고 정리해 가면서 이 두뇌도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정보가. 그래 가면서 어떻게 그 정리하면서 organize 해 가면서 기억에 들어와 있던 정보들을 이 정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지. 그러니까 기억력이 바탕이 되는 기억력뿐만 아니라 기억된 걸 정보를 다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하드 드라이브 정리하듯이.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한 공부법을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